네, 안녕하세요. 동력학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의 내용은 병진 운동 방정식 내용 중에 좌표계 세 가지 중에서 극좌표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나머지 부분으로는 궤적 운동을 하는 90력 운동을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기준으로는 2장 6절 그리고 2장 7절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진운동 방정식에서 우리가 3주차에 직교좌표계와 궤적좌표계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오늘은 극좌표계를 이용한 평면운동 방정식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다뤄졌던 천체운동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궤적운동을 하는, 천체 궤적운동을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극좌표계를 이용했을 때 운동 방정식이 극좌표계의 두 방향, 즉 반경 방향과 원주 방향으로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두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를 했을 때 그 분해된 힘들이 각각 질량 곱하기 원주 방향, 반경 방향 가속도는 그 반경 방향으로 분해된 힘들의 합과 같다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또 질량 곱하기 원주 방향 가속도는 그 원주 방향으로 분해된 힘들의 합과 같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방정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R 방향 방정식과 세타 방향 방정식이 여기 나오는 대로 R 방향 방정식에도 세타가 등장하고 세타 방향 방정식에도 R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방정식은 서로 이렇게 연성되어 있다. 영어로는 이게 커플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방정식은 서로 독립적으로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직교좌표계의 경우와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교좌표계에서는 X방향 방정식은 X방향대로 따로 풀고 Y방향 방정식은 Y방향으로 따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두 방정식이 서로 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적으로 각기 풀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 여기서 보는 이 극좌표계의 두 방정식은 서로 커플도 되어 있고, 그래서 함께 풀어야만 풀이할 수 있다 하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극좌표계를 이용한 평면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우측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런 그 시스템을 우리가 역진자 inverted pendulum이라고 부르는데요. 극좌표계와 궤적좌표계를 이용해서 이 시스템의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운동 방정식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문제에서는 이 지금 요 진자, 질량이 M인 요 물체를 제외하고는 요거를 핀 조인트로 연결하고 있는 요 막대는 질량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질량에만 이제 가해지는 힘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린다면은 이 질량이 크기가 M이죠. 작용하는 중력과 그리고 이 질량에 작용하는 막대가 이 질량에 주는 충력,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힘만을 받는 그런 자유물체도가 되겠고요. 이 자유물체도에다가 극좌표계를 이용한다 그러면 극좌표계의 반경 방향 단위 벡터와 원주 방향 단위 벡터,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그려주면은 자유물체도를 모두 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경 방향과 원주 방향 단위 벡터를 그릴 때는 반경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그리고 원주 방향 각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각각 단위 벡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방향으로 이 힘들을 분해를 하게 되면 이 힘 P는 즉
이 막대가 이 질량에 작용하는 힘은 원주 방향이 아니라 반경 방향 성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력은 반경 방향과 원주 방향 성분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력은 원주 방향과 반경 방향으로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경 방향은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이 플러스라고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원주 방향으로는 mg 사인 세타만큼의 성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 충력에 의한 힘과 중력에 의한 힘 두 개를 합친 것이 질량 곱하기 반경 방향 가속도. 근데 여기서 이 길이는 r은 변하지 않으니까 r 더블 닷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r 세타 닷 자승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 r이 컨스탄트한 값, 즉 라지 r로 주는 값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첫 번째 방정식이 구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 방정식은 원주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중력에 의한 성분은 질량 곱하기 원주 방향 가속도와 같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 다트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0이 돼버리고, r은 라지 r로 되고 세타 더블 다트에서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그 시스템을 우리가 궤적 좌표계를 이용해서 정한다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은 동일한 힘을 갖죠. 근데 좌표계는 접선 방향은 운동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접선 방향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그 인버티드 펜들럼이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여 가니까 이쪽으로의 방향이 탄젠셜 방향, 접선 방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률 중심이 존재하는 방향으로의 이 방향, 이게 법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선 방향과 법선 방향 단위 벡터를 그리고 이 두 벡터의 방향으로 이 두 힘을 분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력 P는 법선 방향 성분만 갖고, 중력은 법선 방향과 접선 방향 성분을 둘 다 갖습니다. 그래서 접선 방향 성분은 mg 사인 세타가 되고요. 법선 방향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 그리고 충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p 이렇게 힘이 가해지게 되겠고, 그래서 접선 방향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접선 방향 가속도, 그것이 v 다트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선 방향 힘의 합, 중력에 의한 힘과 충력에 의한 힘, 이것은 질량 곱하기 법선 방향 가속도, 그 공률 반경분의 속력의 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궤적 좌표계를 이용한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여기서 구해 놓은 것은, 이 문제의 경우에 이렇게 구해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좌표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좋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처럼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자유물체도와 운동방정식을 구해라, 또는 궤적좌표계를 이용해서 자유물체도와 운동방정식을 세워라 하고 주어진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하면 되겠고, 또 아무 말 없이 자유물체도와 운동방정식을 구해라, 그렇게 문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좌측처럼 풀어도 되고 우측처럼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문제에서 특정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자유물체도와 운동방정식을 세워서 그 정보를 구해라, 또는 특정한 정보가 주어지는 문제라든지 또는 요구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두 개의 이런 좌표계 중에서 어떤 좌표계를 이용해야 내가 원하는 또는 주어진 그 정보가 사용되거나 얻어질 수 있겠는가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 보이는 이 위치에서 축에 작용하는 힘 P를 구해라 하고 만일 문제가 주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용해야 될지 이거를 이용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의 풀이가 교과서에 이 극자 표기를 이용해서 풀이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서 이 P라는 정보가 요구될 때는 이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는 게 풀이가 훨씬 쉽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속력이나 또는 그 속력의 시간에 따른 변이 이유를 구하는 그런 그 문제가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궤적자 표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문제에 주어진 정보 또는 요구되는 정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어떤 좌표기를 이용해서 자유물체도나 운동방정식을 세워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우리가 이 예제는 전주차에 이미 궤적자 표기를 이용해서 이 운동방정식을 세웠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동일한 문제인데 이 물체가 지금 그림에 보이는 위치에 정지되어 있다가 여기서 출발해서 운동을 시작한다. 중력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지겠죠. 미끄러지는 운동을 시작할 때 이 물체와 이 지면 사이에 정마찰 계수와 동마찰 계수가 뮤S와 뮤K로 주어진다고 할 때 이 물체의 자유물체도와 운동방정식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는 이 극좌표계와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힘이, 이 물체 작용하는 힘이 중력과 수직항력과 마찰력이 세 개가 작용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운동 마찰 계수를 이용해서, 동마찰 계수를 이용해서 마찰력이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쿨롱의 마찰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이 자유물체도의 근거에서 우리가 반경방향 운동방정식과 그리고 원주방향 운동방정식을 세워서 이 두 식을 이렇게 세워서 자유물체도와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우면은 그러면은 궤적좌표기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유도된 방정식에서부터 수직항력 n을, 요 n이 mg sin 세타 플러스 mr 세타 닷의 자승이 되죠. 그것을 이 밑에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이 식에서 보는 것처럼 이 초록색 박스 안에 들어간 식처럼 mg 코사인 세타 빼기 뮤 k 가로 열고 mg sin 세타 플러스 mr 세타 닷의 자승 가로 닫고는 mr 세타 더블 닷이라는 식이 얻어집니다. 이 식은 세타에 대해서 이게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상미분 방정식. 그리고 이 물체가 원래 출발할 때 위치는 세타 제로가 되겠고, 그리고 그때의 이 세타 다트의 값은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이런 초기 조건을 갖는 세타와 세타 다트에 대해서 시간이 0초일 때 이런 초기 조건을 갖는 이게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방정식은 세타 닷 자승에서 보듯이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해석적으로 풀이할 수는 없고 수치 해석 방법을 이용해서 세타와 세타 다트의 값이 시간에 대해서 풀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세타 값과 세타 다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이와 같이 극좌표기를 이용한 운동 방정식을 이용할 때 가장 무난하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가
또는 이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이러한 문제들에서 어떤 좌표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사실 생각하고 익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동력학을 배우면서 어떤 지식으로서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는 초보 단계라고 할 때, 그보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단계는 그러한 지식들을 내가 언제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동력학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여기 B라는 이러한 막대가 홈이 파져져 있는 막대입니다. 이 5점에서 핀 조인트로 지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가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타 다트가 오메가로, 오메가는 컨스탄트한 값이죠. 세타 다트가 오메가로 주어지는 즉 회전이 일정한 속력으로 일어나는 그런 운동을 이 B라는 막대가 하고 있고, 이 막대의 홈을 따라서 A라는 물체가 홈을 따라서 이 R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 운동을 할 때 물체 A와 물체 B 사이에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체 A의 자유물체도와 운동 방정식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물체 A는 핀 조인트가 놓여 있는 점을 원점으로 잡으면 이 원점으로부터 이 A까지 막대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A의 위치한 위치까지의 이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이 막대가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R과 세타라는 극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극좌표가 다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런 문제는 극좌표기를 이용해서 풀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건 거의 가르쳐 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은. 그래서 극좌표기를 이용해서 자유물체도를 A의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A가 받는 힘은 B로부터 이 홈을 따라 홈의 수직인 방향으로 수직항력 N을 받고 있습니다. 마찰이 있다면은 이 수직항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마찰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반경 방향 단위 벡터고 그 수직인 이쪽 방향이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이 원주 방향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물체도의 근거에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은 R 방향 즉 반경 방향 운동 방정식은 질량 곱하기 반경 방향 가속도는 반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과 같다. 이 물체 A에 작용하는 반경 방향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0이죠. 그리고 질량 곱하기 원주 방향 가속도는 원주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과 같다. 원주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N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자유물체도와 운동 방정식이 이와 같이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 B의 운동 방정식은 왜 안 구했겠습니까? B는 운동이 세타 닷은 오메가로 주어진다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B의 운동 방정식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A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동이 완전히 주어져 있지 않죠. R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B는 회전 운동을 하는 게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자유물체도를 구하지도 않고 운동 방정식도 구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A, 이 홈을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A에 대해서는 자유물체도와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두 개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자유물체도와 운동방정식을 그렸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만일 이 문제에서 초기 시간이 0초일 때 이 원점 O에서 A까지의 거리를 R0라고 하고, 그러면 R0는 R0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원점 A에서의 속력이 R0 오메가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B가 오메가로 돌고 있고 얘가 원래 있던 위치가 R0니까 이쪽 방향 속력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R0 오메가로 주어질 때 이 물체 A가 막대가 미는 수직항력, 물체 A를 막대가 미는 수직항력 크기 N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만일 추가로 주어진다면 이 첫 번째 운동방정식에서 우리가 이 운동방정식은 R 더블 다트는 시간에 대해서 R을 두 번 미분한 것은 R 오메가 자승과 같다는 R에 대한 2개 상계수 미분방정식이 되죠. 그럼 이 미분방정식의 상계수 미분방정식에는 여러분이 공업수학을 배웠다면 이거는 쉽게 R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오메가 t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이 미분방정식의 기본계가 돼서 이 두 기본계의 그 선형 조합으로 일반해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해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초기 조건 두 개의 초기 조건, 시간이 0일 때 R 값과 시간이 0일 때 R 다트 값, 이 두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A와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조건을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은 R은 R0 익스포넨셜 오메가 t라는 값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이거를 R을 한 번 미분하게 되면 R0 오메가 익스포넨셜 오메가 t가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세타 다트는 여기서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메가 되고, 세타 더블 다트는 이건 두 번 미분하면 컨스탄트니까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0이 돼 버리니까 n의 값은 m 곱하기 2배 r 다 세타 다시인데 r 다시 여기서 보는 대로 R0 오메가 익스포넨셜 오메가 t가 되니까 그걸 대입해서 정리하면 n은 2mR0 오메가 자승 익스포넨셜 오메가 t로 주어진다. 시간에 대해서 n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방정식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물체 A가 이 막대 B로부터 받는 힘을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로 한번 극좌표계를 이용하는 예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원판 위에 원판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방향으로 R0만큼 떨어져 있는 원판의 한 면 위에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정지 상태로 놓여 있는데 이 원판이 정지되어 있다가 일정한 가까속도 알파로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물체와 원판 사이의 정마찰 계수가 μs라면은 라고 할 때 이 물체의 일단 먼저 자유물체도와 운동방정식을 구해라 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도 보면은 이게 회전하는 방향을 세타 방향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반경 방향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무난하게 극좌표계를 이용하면 풀면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어서 이 물체의 이 위로부터 내려다보는 이 m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평면도를 보는 거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두 개의 힘은 평면의 R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 물체가 이 바깥으로 여기가 회전하면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안쪽으로 힘을 받겠죠. 이 바깥쪽으로 움직이려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라지 R이라는 이런 힘을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마이너스 세타 방향으로 또 이 질량이 지면으로부터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세타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받는 이런 두 개의 힘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좌표계의 두 단위 벡터 방향은 2R 헤트 방향과 2세타 헤트 방향이 이렇게 주어졌다 할 때 그 각각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것에 이 자유물질에 근거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은 R 방향 방정식과 원주 방향 방정식과 반경 방향 방정식과 원주 방향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R은 얘가 정지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R0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R 더블 닷은 0이 돼 버리고요. R 닷도 0이 돼 버리니까 여기에 보이는 요 R 더블 닷과 요 두 번째 항에 보이는 R 닷이 0이 돼 버리니까 첫 번째에서는 M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자승이 마이너스 캐피탈 R 스몰 R 이렇게 되니까 캐피탈 라지 R 스몰 R은 MR0 그리고 세타 다트가 뭐가 되느냐면 각가속도가 알파로 일정하니까 세타 다트는 알파 t가 되죠. 알파 t. 그래서 알파 t로 주어지니까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여기에 r 세타가 마이너스 m 여기에 r 같은 0이 되니까 m r 세타 더블 닷이 되죠. mr 세타 더블 닷. 세타 더블 닷이 바로 알파라고 그랬으니까 m 마이너스 m r0 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을 갖다 구할 수 있고 첫 번째 문제에서처럼 자유물체도와 운동방정식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시간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두 번째로 주어집니다. 그 미끄러질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합이 이 물체의 수직항력 곱하기 정마찰계수. 수직항력은 바로 그 자기의 자중하고 같게 되니까 mg가 되죠.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n이 얘가 밑으로 작용하는 mg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mg에다가 뮤s 곱한 것보다 이 두 마찰력의 크기는 루트 r의 자승 플러스 r 세타의 자승이 되죠. 그래서 r과 r 세타를 앞에서 여기 구한 값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그럼 여기 t가 여기 있으니까 t에 대해서 이 식들을 정리해 보면 t는 이와 같은 이것보다 클 때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4주차 강의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룰 내용이 이 천체 운동과 관련된 천체의 궤적 운동, 천체 운동을 하는 물체의 궤적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배워야 되는 용어가 운동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운동량과 각 운동량의 용어가 일단 먼저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데 선형 운동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갖는 선형 운동량은 보통 리니어 모멘텀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리니어라는 요 L자를 이용해서 L 벡터로 표시되고 이것의 정의는 질량 곱하기 그 물체의 질량 중심점의 속도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운동량 방정식이라는 것은 L 다트는 이걸 시간에서 미분하면 M은 안 변하니까 V를 시간에서 미분한 게 가속도 MA가 되죠. 이것이 F하고 같죠. 그러니까 L 다트는 F라는 이 식이 선형 운동량 방정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각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부르고 이 각 운동량은 우리가 H로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운동량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선형 운동량과는 달리
가운동량은 그 물체의 위치 벡터 외적 선형 운동량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위치 벡터를 정의하려면 우리가 기준점을 정의해야 위치 벡터가 정의가 되죠. 그래서 기준점으로부터 그 물체가 위치한 질량 중심점까지의 위치를 R이라고 하면은 R 벡터라고 하면은 R 벡터 외적 MV 한 것이 가운동량이라고, 그러니까 5점에 기준점 5점에 된 가운동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럼 이 그 가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두 개 항이 있으니까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앞에 R을 미분을 할 수 있고 뒤에 거를 그대로 남겨두고 더하기 이걸 그대로 남겨놓고 뒤에 거를 미분하고 이렇게 두 개 항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R을 미분하게 되면은 R 다트가 바로 뭐냐면 V하고 같죠. 그러니까 V하고 외적을 하게 되면은 같은 벡터끼리 외적하면 0이 되죠. 외적의 성질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A가 되죠. 그래서 R 외적 MA. 근데 MA는 F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R하고 F하고 외적한 것. 이것이 여러분이 정력학에서 배울 때 이것이 모멘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준점 5점에 대한 모멘트다. 그래서 가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그 기준점 5에 대해서 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와 같다. 힘 F가 발생시키는 모멘트와 같다는 이런 두 번째 식이 얻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선형 운동량 방정식과 가운동량 방정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데 이 두 개의 용어들과 이 수식들이 궤적 운동과 관련돼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용어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학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궤적 운동을 다루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뤄야 되는 내용이 구심력이라는 그런 용어, 그리고 구심력을 받는 물체 운동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구심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어떤 일정한 점을 늘 향하고 있을 때, 그래서 물체에 가지는 외력의 합력이 공간에 고정된 어떤 기준점, 그 기준점을 O라고 하면 그 기준점을 향하는 경우 이것을 구심력이라고 부르고, 이런 구심력을 받으면서 이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이걸 구심력 운동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행성의 운동이라든지 인공위성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심력 운동을 하는 그 대표적인 예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심력 운동을 다루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 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만류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사실은 태양도 약간 움직이지만 태양의 질량에 비해서 지구의 질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태양은 거의 움직이질 않고 지구만 움직이게 되는 꼴이 돼서 태양은 고정되어 있고 태양의 중심점은 고정되어 있고 지구만 태양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면서 움직이는 이 운동을 구심력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천체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구심력 운동에 대한 용어와 이 내용을 우선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심력 운동을 했을 때 가운동량 방정식이 뭐였냐면 그 가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기준점에 대한 모멘트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기준점으로부터 이 물체로부터의 위치 벡터 하고 이 구심력 운동을 할 때 구심력은 항상 이 기준점을 향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위치 벡터 R과 이 구심력 F는 서로 평행한 방향을 갖죠. 그러니까 서로 평행한 벡터끼리 외적을 하면 그 결과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일정하다 하는 결과가 구심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체 R이 R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RER이라고 표현하고 V는
극좌표계에서 R.ER 더하기 R 세타 E 세타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으니까 R 크로스 MV 그게 그 가운동량이 되겠죠. 그래서 R 크로스 MV가 그 두 개를 이용해서 하면은 요거하고 ER끼리 외적하면 0 돼버리고 ER하고 E 세타를 외적하면 이 원통 좌표계를 쓰게 되면 EZ가 제3의 단위 벡터인 EZ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R하고 R 세타 다트하고 곱한 게 MR 제곱 세타 다트. EZ는 컨스탄트하다. 왜냐하면 H 가군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0이니까 이걸 적분했을 때 가군동량은 일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즉 질량은 항상 일정하게 남으니까 R 제곱 세타 다트가 일정하다. 왜냐하면 EZ도 일정하니까요. 이런 결과가 얻어집니다. R 제곱 세타 다트가 일정하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물체가 이 기준점을 중심에서 이런 운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시간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렇게 움직여 갔다고 그랬을 때 기준점에서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요 면적이 어떻게 계산되느냐면 그 DT라는 시간 동안에 만드는 면적이 요 원호의 면적이 2분의 1 R제곱 D 세타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기하 시간에 배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좌변을 DT로 나눠주고 우변도 DT로 나눠주게 되면 좌변을 DT로 나누는 게 바로 면적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되죠. 요거는 R제곱 세타 다트가 되죠. 2분의 1 R제곱 세타 다트. 그래서 DT분의 DA가 2분의 1 R제곱 DT분의 D 세타가 된다. 근데 R제곱 세타 다트가 컨스탄트라고 하는 게 이게 컨스탄트가 되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구심력을 받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단위 시간당 만드는 이 원호의 면적이 항상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심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은 이 R 제곱 세타 다트가 일정한 즉 단위 시간당 이 기준점에 중심에서 움직이면서 만드는 이 면적이 일정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앞에서도 잠깐 만류인력 다룰 때 다뤘지만 잠깐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뉴턴이 제안한 만류인력은 이와 같이 주어진다. 즉 두 개의 물체가 공간에 있을 때 이 두 물체 사이의 질량 중심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만류인력 상수 곱하기 R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 이렇게 주어진다 하고 뉴턴이 이 법칙을 제안을 했고 이 법칙에 근거해서 18세기 말에 영국의 물리학자인 케빈디시라는 분이 요 G값 만류인력 상수값을 갖다가 실험을 통해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요 값을 처음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아주 정밀하게 측정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류인력 상수가 측정이 되고 나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지구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반경은 지구 한 바퀴 적도를 따라서 한 바퀴 돌면은 이게 4만 킬로다 하는 데서부터 2파이 R이 4만이다 하는 데서부터 지구의 반경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즉 기하학적인 값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질량은 사실 구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구를 어디 저울에다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 표면에서의 어떤 물체가 갖는 자중 그것이 바로 그 물체와 지구 사이에 잡아당기는 만류인력과 같다는 식으로부터 어떤 물체 스몰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두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은 그 물체 곱하기 지구 표면에서 중력 가속도 하고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이 식에서 스몰 m을 양변에서 제거하고 이 라지 m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라지 m은 캐피탈 G분의 G 라지 R의 자승 이런 식이 주어집니다. 즉 만류 인력 상수와 중력 가속도 G와 지구의 반경 라지 R 값을 알면은 지구의 질량 값을 근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만류 인력 상수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 뉴턴이 우리가 그전에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지구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4주차 강의의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그 4주차 강의의 두 번째 시간 강의에서는 이제 천체 운동을 다루기 위한 구심 운동을 하는 물체의 궤적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다양한 천체 운동을 하는 물체들 궤적 구심 운동하는 물체들의 관련된 문제들을 풀이하는 그런 예제들을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